자, 비상장 기업의 대표님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급여를 얼마 가져가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를 가져가야 세금을 적게 내냐? 얼마를 가져가야 또 개인적으로는 좋으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그동안 대표님들의 소득 디자인, 절세 디자인을 통해서 600억 이상의 세금 절감을 해드렸거든요. 그 노하우로 오늘 대표님의 최저 급여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이 이제 급여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세무사님들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죠. 그럼 어떤 세무사님은 많이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또 어떤 세무사님은 그 사대보험 많이 내면서 왜 많이 가져가냐, 조금씩 가져가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다고 해요. 그런데 요거는 회사의 어떤 이익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 대표이사의 급여를 책정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법인은 사업을 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법인격체인데, 여기에서 대표님 급여는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개념이에요. 내가 급여를 많이 받으면 소득세를 많이 내고요. 법인은 반대로 법인세를 적게 냅니다. 그래서 이 적정선을 찾는 게 절세에는 크게 차이가 나죠. 그 부분에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리 법인이 뭐 10억의 이익이 있다. 그런데 내가 1억의 급여를 가져간다. 법인이 여러 가지 비용을 쓰고 내가 1억을 가져가면 5억이 남는다. 그럼 법인세를 5억에 대해서 내는 거고요. 나는 1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내가 급여를 5억을 가져간다. 그러면 법인은 아까 비용 쓰고 5억 남았다 그랬는데 5억을 가져가면 이익이 없으니까 법인에서는 오히려 세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적정한 비중을 잘 잡는 게 법인 쪽에도 좋고 대표님 개인한테도 유리하죠. 그러면은 대표이사님의 연봉이 높아질수록 사실 좀 법인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무조건 연봉이 높은 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네, 무조건 높게 하면 유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죠. 사대보험도 많이 내게 되고, 또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이걸 급여로 다 나가게 되면 급한 일이 있을 때 운영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선을 찾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주의 몫과 또 경영하는 임원의 몫을 적정하게 지출하는 게 법인이나 또 대표님한테도 유리하시죠. 그러면 이 적정선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선택되나요? 이 적정선이 아주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법인세와 그 다음에 개인 소득세의 구간을 최적화하는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법인세는 9%, 19%거든요. 그리고 개인 소득세는 6%부터 시작해서 45%까지 있으니까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게 또 회사마다 이익률이 다르고요. 또 업종 대비 또 얼마나 잘 되는지도 중요하고, 또 법인에 잉여금을 남겨놓으면 그 잉여금을 개인화할 때 그때 또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소득 디자인을 해야 되죠. 보통 원래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의 급여는 어느 정도로 받아가셨나요? 옛날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상담을 가면 5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급여를 조금 받으시니까 사업 활동 하시면서 돈이 필요한데 부족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에서 그냥 가져가세요. 그럼 내가 쓴 건 아니지만 사업에 쓰신 거지만, 그런 경우에 이게 가지급금이 되죠. 그래서 가지급금 많은 회사들 보면 공통적으로 대표님들이 급여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 사업적으로 써야 되는 돈이 있으면 가지급금으로 돼서 나중에 그게 쌓여서 회사의 아주 재무 비율을 악화시키고 대표님은 또 갚을 돈이 되니까 기업에는 암 같은 존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급여 정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는 한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될까요? 요새 대부분 회사들이 모든 경비를 제하고 당기순이익이 뭐 1억 이상이다 하는 회사들은 대표님들 급여도 1억 이상으로 책정을 대부분 하시고요. 2억, 3억 뭐 그 이상, 제가 최고 많은 경우는 2억, 월급이 2억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회사가 이익이 많다고 하면 이제 그만큼 책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회사의 이익과 관련하고 그 회사 업종별로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지출해야 될 금액이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거기에 맞게 책정을 하셔야 되죠. 세전 이익을 기준으로 적정 연봉을 측정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이제 법인세랑 소득세만 본다면,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뭐 법인의 이익이 한 2억 정도다, 모든 경비를 제하고 순이익이 2억 정도다라고 한다 그러면 대표님 연봉은 한 1억 5천 정도, 1억 5천에서 8천. 요거는 저희가 이제 법인세랑 소득세
구간을 맞춰봤을 때 그게 이제 적정선이더라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있는 잉여금을 개인화할 때 최소가 세금이 15%잖아요. 그거를 감안하신다면 이익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거보다 조금 높게 잡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죠. 세전 이익이 한 10억 원 정도 되면은 또 좀 더 늘어나.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대표님이 여기서만 소득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것도 감안을 좀 하셔야 돼요. 회사의 세전 이익이 10억 원 정도 되는 경우는 적정 연봉이 한 어느 정도 괜찮을까요? 적정 연봉을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소득세도 감안을 해야 되니까 한 2억에서 2억 5천, 뭐 3억 요 사이가 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약간 100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면은 또 약간 어느 정도가 100억 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 회사 회장님이 네, 월 2억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연간 24억이죠. 그거는 진짜 회사가 이익이 많고 또 경영하시는 분이 그만큼 경비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맞게 책정을 해야죠. 약간 업종별로 아까 또 달라진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뭐 사례나 그런 걸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세청에서 이제 보통 세무조사를 나가게 되면 대표이사님들 급여를 보거든요. 급여를 보다 보니 업종 대비 너무 높은 거예요. 이 회사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았던 케이스도 있어서 소득 디자인 할 때 이제 업종 평균도 조금 보시긴 하셔야 돼요. 이렇게 급여 얘기가 나오니까 좀 다른 데는 어떻게 받나 대표님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찾아봤는데 좀 산업별로 급여를 하자면 제조업은 평균을 보니까 2억 9천만 원 정도 받으신다고 하고요. 금융업이 4억 7천만 원, 서비스업이 약 한 1억 9천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받으신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출처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는 나더라고요. 대기업 대표님도 알려드릴까요? 대기업 대표님이나 급여 뭐 디자인해 주신 사례 같은 거 그런 거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표이사님들 급여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좀 대기업 회장님들은 얼마나 받으시는지 한번 봤거든요. 삼성전자가 19억 5천만 원,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23억, LG화학 18억 이런 식으로 대기업의 임원들은 이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일을 더 적게 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법인의 이익에 맞게 좀 급여를 책정하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이 이제 연락이 오신 경우에는 보통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소득 디자인을 하게 되나요? 저희는 이제 대표님의 그 다른 소득도 일단 체크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법인의 법인세 이 부분이 만나는 점을 찾고 또 하나는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가족기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도 근무를 하시고 자녀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근에 이제 소득 디자인 한 케이스에서는 이 가족급여를 그동안 대표님 위주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해드렸더니 그것만 하더라도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 세금이 절감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추가 소득은 어떤 것들이 봐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조금만 더 얘기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님들이 대부분 임대소득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임대소득 그리고 또 어떤 대표님들은 특허 같은 게 있으셔서 특허도 법인에 임대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해서 급여를 좀 책정하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 이제 있었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급여가 법인에서 뭐 배당이니 급여니 해서 그 오너 가족 일가한테 나갔던 게 한 20억 정도 됐는데 실제로는 받는 거는 한 13억 이 정도밖에 이제 못 받으시는 거죠. 세금으로 빠져나가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잘 배분을 해서 디자인을 다시 했더니 법인에서 나가는 건 똑같이 20억인데 세금으로는 2천을 덜 내셨고요. 받는 거는 한 2억 정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해드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하실 때 이거 많이 받아야 되나 적게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소득 디자인을 해본 결과 그 디자인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연간 세금이 2천만 원이 줄어든 거니까요. 굉장히 큰 차이죠. 매년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소득 디자인은 우리가 이거를 갑자기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급여 배당인데 비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고 실제 내가 받는 소득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 소득 디자인이 대표님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 꼼꼼하게 좀 체크해서 나한테 맞는 소득 구간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3월이 정기주총 기간이고 연초다 보니까 그 소득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하시는데 지금 소득 디자인을 해드리는 이벤트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